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것도 약간 고민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골에 시골에 그 건물을 주택을 매도한 거를 법인으로 다시 그거는 상가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그냥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또 좀 다른 영역인가요? 법인으로 다시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상급지에 계속 주택이든 건물이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아파트보다 그럼 차라리 어차피 당장은 다주택자 상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건물 매수 매도를 공부를 해서 그럼 법인 명의로 상가주택이든 아니면 올근생이든 이런 거를 해서 건물 매도한 거를 그렇게 세팅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1년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부. 네. 투자 공부를 이제 1년 열심히 지금 하셨는데,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 여기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 네네네. 왜냐면 강의를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하여튼간에 막 여기저기 유튜브 들어보면 이것도 다 맞거든요. 맞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 많아요. 네. 제가 죄송한데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까부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네. 만약에 2025년도에 다 좋은 계획으로 다 돼가지고 여기 이 상가주택도 매도되고 이래서 진주도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 모든 돈이 서울에 실거주로 간단 말이죠. 네. 아까 14억이라 하셨으니까 네. 대출 일부 받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죠. 네, 실거주 네, 아파트. 맞아요.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는 게 네. 또 다른 제2, 제3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또 모아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될 건데 네. 그게 맞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공부를 했을 때는 맞아요. 실거주 좋죠. 서울에 14억 아파트. 네. 근데 그 돈을 우리가 항상 공부해보면 그냥 깔고 앉는 맞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고민이었어요. 네. 그것도. 그럼 물론 이제 그 아파트가 자산적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좋죠. 네네. 좋은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다주택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왜냐면 그렇죠. 돈을 내가 또 모아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맞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또 요런 로드맵도 있는데 또 공부를 해보니까 법인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가를 또 이렇게 세팅해놓고 좋죠. 근데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메타인지가 필요하네요.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고 나한테 그런 시간적인 자유와 열정과 그런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이 체력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확실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대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로 말씀드리면 네. 대구에 지금 막 아파트 막 분양이 많아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네, 쭉 네. 떨어지는데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구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든 실거주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네, 하락장에서 네. 싸게 잡아가지고 향후에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하려 하는데 대구가 마른 지방이지만 크잖아요. 조금 250만 정도 되거든요. 네네. 큰 도시. 구도 한 7개, 8개 구가 있고 네. 근데 내가 가진 투자금은 한계가 있어요. 시드머니는. 근데 여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해서 나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 무슨 제 얘기를 말씀인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시드는 이 정도인데 더 큰 이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그냥 아니 돈이 얼마나 있냐 현실로. 한 2, 3년 뒤에 본인이 월급 이렇게 적금해서 모을 수 있는 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돈에서 저거 살 수 있냐.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내가 실거주가 2025년도에 서울에 14억의 아파트 목표라면 네.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세팅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시드머니를 모으거나 공부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건 같이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절대 못한다. 함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할 수 있는 과연 내가 체력과 시간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돈이 그리고 또 될까요? 그 돈이? 시드머니가? 막 화서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막 지금 해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저도 한 번씩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네. 초반에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막 의욕이 엄청 넘쳐나요. 이것도 네.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나중에 지쳐요. 사람이. 그래서 빨리 그냥 여기를 떠나더라고. 이 시장을. 초심자의 지쳐가지고. 열정과 그게 네. 소진되는 것도 그만큼 빠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를 너무 빨리 막 뿜뿜해버리면 얼마 못 가고 특히 최근에 이제 투자하신 네. 분들이 제가 상담을 이렇게 와보면 최근에 사실은 거의 다 작년까지 다 올랐죠. 지방에 다 막 네. 전국이 불장이었잖아요. 올랐죠. 사기만 하면 오르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자신감이 붙었죠. 제가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하락장을 겪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다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사면 무조건 여기를 무조건 오를 거고 이 정도 오르는 그 투자금을 내가 받아서 내년에 저기를 하고 이게 계획적으로 되면 참 좋은데 계획이 그렇죠. 안 됐을 누구나 때. 계획은 다 있잖아요. 맞죠? 맞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저는 JS 선임도 이왕 투자식으로 맘먹으셨다면 실거주에 돈 깔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남편분이 실거주에 좀 안정성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애들도 안정적으로 학교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보내야 될 학교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실거주면 실거주 하겠다는 거죠. 해서 이제 그 이에 제2, 제3의 투자를 내가 해서 뭐 그때 가서는 취득세 중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 이외에 비주택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아버지 쪽에 내가 원룸 쪽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나 네. 월세 수익형 나는 나 좀 성향이 맞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 내가 한꺼번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그건 좀 힘들다. 알겠습니다. 체력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체력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좀 앞서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저도 느낀 거는 오래 살아남으려면 저도 최근에 영상에 찍었지만 대구에 막 역전세 나고 저도 막 맞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저도 막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살 빠지셨더라고요. 네, 멘탈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뻥이 아니고 막 몇 천만 원 막 2년 전 3년 전도 막 떨어지니까 아니 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와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저는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공격적으로 거의 또 투자를 잘 해오셨어요. 네, 그죠? 다 그 큰 하락장은 이제 많이 못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이 깨달은 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전국이 불장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하락장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자신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별 시장인 것 같아요. 영상을 전문가분들 영상 많이 보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아니고 이제는 같은 대구 안에서도 먼저 나중에 이제 시세가 이제 딱 이제 네. 하락장이 딱 끊기고 올라가는 네. 지역이 먼저 생길 것이고 이제 뭐 어디는 다 같이 오른다 다 같이 떨어진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맞는 것 맞아요. 같고 네.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동네마다 아파트별로 다 다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세세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오래 살아남으려면 오래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로서 내가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라면 네.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은 이제 그 막 성급하게 먼저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는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천천히 내 계획을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중요한 계획 먼저 세우는 거죠. 네. 먼저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분하고 얘기 가셔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 네.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남편은 좁혀야 되겠죠. 맞아요. 서로 생각을 네. 좁혀가지고 그 1차 목표가 2022년도에 진짜 서울에 있는 실거주 아파트 14억이 맞냐? 거기에 근데 대신에 우리가 살면 단점은 이제 투자금이 거기다 묶일 확률이 맞아요. 높다. 네. 그럼 이제 하고 싶어도 그때 시장이 좋은 어떤 지방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다. 충분히 못할 수도 있죠. 제가 저희가 1년에 모으는 종잣돈 규모가 정해져 정해져 있고, 있죠, 보통.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자금이 크게 안 남을 수도 있고 건물을 매도하고 났을 때도 그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은 좀 더 급지를 낮추거나 뭐 어떤 상품성을 낮춰서 다른 선택을 할 건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서울 실거주를 했을 때 저는 나쁜 선택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서울에 향후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아마 지금 많은 분들 어떤 분들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오른다 그러고 의견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는 아니 입주가 아직 많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떨어질 확률은 좀 많이 없다고 저도 보고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2022년은 모르죠 우리가 한 네. 3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네, 올해 네. 올해 내년까지도 하락한다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서울은 그러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2022년도 돼서 계획인데 지금보다 더 올랐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맞아요. 그 네, 생각에 저도, 갔을 네. 때 과연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도 약간 또 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관련돼서 원금 이자가 매달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갈까? 서울에 왜 가시는지는 원래 그 남편분이 원래 거기서 거주를 많이 하셨고 이제 원래 예전에도 서울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지금 오신 우리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교육적인 부분도 애들 교육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가는 계획이다. 2025년도에 25 3년 뒤에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올랐을 때도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보다. 맞아요. 와 그때 가서 또 이래 얘기하겠죠. 그때 사놨어야 돼. 2022년도에 말이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또 생각할 될 수도 것 있죠. 같아요. 네. 또 많이 올랐다면.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다 결과론적 얘기거든요. 과거 얘기는 해봤자 다 소용이 없고 네.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를 자산적 가치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단 포기를 해야 될 것은 실거주 안정성은 좋다. 대신에 투자로서는 늦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 맞습니다. 이제 둘 중에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는 포기하더라도 그 자산을 이제 시드머니 모은 거는 다른 쪽에 부산 투자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고 네.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정답은 없어요. 없고
맞습니다. 자연자님 가족 간에 합심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으시네요. 맞아요. 네, 합심. 맞습니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 가정들이. 오늘 영상을 남편분께 꼭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한다라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러 하시고. 대구 임장 오늘 오셨거든요. 아, 대구 임장을 온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한 1년 됐다 말씀드렸는데, 저 막 이렇게 손품 엄청 열심히 팔아서 탑다운 방식 아니고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그냥 진짜 손품도 팔긴 하는데 임장 열심히 다니고, 제가 작년 가을에 대구를 첫 임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달서구만 보고 갔고, 네, 그리고 이제 임장 보고서 원래 썼고, 손품 팔아서 열심히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이 좀 바뀌었죠. 그때가 약간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하락으로 간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 안 해놓으면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부터 좋은 데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임장 왔고요. 더 더워지면 또 와서 화낼까봐 화내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네, 임장하는 과정은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결국 제가 좋아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공부했을 때 제일 시너지가 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 자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영역은 아직 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파트 투자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가장 친숙한 상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접근하기 쉬운 어떤 상품 영역이기도 해서 황금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래서 아파트 투자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네, 그런 기존의 방식을 하면서 네, 앞마당 하나씩 늘리려고 오늘도 왔습니다. 네. 공부를 이제 지금 하시다 보니까 대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겠어요. 네, 정말 많으시고 다들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 맛있는 먹이가 이렇게 있는데 다들 사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 먹이를 언제 먹을 건지, 언제 먹을 건가, 언제가 제일 맛있을까. 네. 그게 대구 시장이란 건가요? 네네. 맞나요? 대구 시장. 다들 째려보고 있다고 하는 게 그 얘기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왜냐면 뭐 시장마다 사이클은 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장이 거의 상승장 중후반을 넘어가기도 하고, 뭐 아직 계속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을 맞이하는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아닌가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대구의 공급과 함께 매매가의 하락과 전세가의 하락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그럼 거기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어느 시점에는 발생할 텐데 그게 언제일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저는 아직 초보 투자자긴 하지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다들 이제 적정한 하락이 되니까 다들 그 전에 많이들 이제 오픈을 많이 하셨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전문가분들, 강사분들이 하락을 많이 했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락을 하면서 미분양이 쌓였던 게 해소되면서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전세 물량이 좀 이제 슬슬 좀 정리되고, 그때 이제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신도 모르지만 너무 내가 막 바닥을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전세 매매 격차가 왔을 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시겠네, 맞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구 다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야, 다들 경쟁자이자, 맞죠? 동료이자. 박호수님 근데 뭐 워낙 세팅 이미 좀 돼 있으시고 더 좋은 것도 세팅하실 수 있는. 네, 저도 이제 대구를 막 보고 있습니다. 저도 더 좋은 쪽으로 애들 키우기 위해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미혼자분들도 보실 것 같은데, 결혼하신 지 10년 넘으셨단 말이죠. 결혼을 안 하신 미혼자분들께 혹시라도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걸 좀 그냥 한번 재밌게 하려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가? 네, 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조금 저희 친구들, 동기들에 비해서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이었거든요. 제 동기들이 20대 후반. 이럴 때 진짜 많이 결혼했고, 늦어도 31인데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34세 결혼한 거라서 넘어갈 때 12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34살이 됐었는데, 그래서 출산도 엄청 늦었고. 근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저랑 신랑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고 각자 성숙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갈등을 해소하거나 하는 방식에서 훨씬 더 유연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 상황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면서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결혼 생활도 내가 거기서 어떤 삶을 내가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한테도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냥 얘가
연애할 때 나한테 엄청 잘해주니까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네.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그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상대한테 도움이 되고 상대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한 단어로 뭔가 표현했을 때 그 가치에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우선순위 1, 2, 3에서 최소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그게 네. 같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주로 내려왔던 이유가 큰아이가 아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큰 병이 있었다기보다는 약하게 태어나고 잔병 치레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18개월인데 몸무게 9kg였어요. 예, 안 먹고, 네, 예, 목 크고 아프고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가족에 대한 가치가 되게 분명한 예,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1순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건강에 대한 것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신랑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그런 걸 잃지 안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가치에 대한 것들이 네, 많은 부분 네, 비슷해서 결혼해서 네, 큰 갈등이 없이 네, 자산적인 면에서는 방식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네, 할 수 있는 그 전에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그 네. 연애하실 그렇게 때도 생각합니다. 연애하실 때 저희 신랑이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어, 너는 시인인가요? 철학적이시네요. 네. 남편분이. 네, 근데 그 질문이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넌 행복해질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야?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신 네, 결혼하기 거죠? 전입니다. 네네. 결혼하기 전에.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이 네, 제가 나은 사람이 되면 나은 사람의 배우자를 얻는 것 같습니다. 명언이십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분을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미혼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호감을 왜냐하면 첫 이제 1번 타자셨거든요. 네. 저희 컨텐츠에 또 어떤 또 소감이 있는지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용기 내서 또 지원해 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온 것도 좋았고요. 아침에 6시 차 타고 출발해서 대구 와서 임장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옛날에는 제 한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계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안 돼. 난 이거 못하겠어. 이거 또 못하겠어. 그런 한계가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자본주의를 깨닫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내가 세운 그 한계들이 더 이상 내 감옥이 되거나 우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욕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네, 그리고 저희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전 투자자이자 네, 그리고 건물주이신 네, 다코스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인사이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진행하시면서도 선한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 방송하시면서 해주시는 진심 어린 부분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멋지다고 되게 생각했어요. 이거 짠 거 아니에요? 네, 앉았어요. 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사연자 초대해서 엄청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주 재밌고 편안하게 아주 세심하시게 또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딱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두르지 마셨으면 좋겠다. 특히 최근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니는 옛날에 투자해가지고 뭐 많이 벌었는데 물론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뭐 어디를 투자해서 옆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어 분양권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타인의 성공을 굳이 그렇게 막 부러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회는 저는 계속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직까지 오래 살아야 되고 네.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자산적 가치 내가 월급으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모으든 뭐 어떻게 뭐 저처럼 장학하셔가지고 모으든 간에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어떻게 계속 실물 자산으로 바꿀 네, 것인가를 맞아요. 네.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아서 적절한 그쪽으로 대체를 해가는 활동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1, 2년 만에 뭐 성공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시장에 공부하시고 또 내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대구 시장에 지금 역전세 맞아서 막 멘탈 나갔던 것처럼 네. 한번 당해보니까 다시 저는 또 생각을 바꾸고 이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투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수정 보완이라고 하죠. 피드백 받아가지고 네.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좀 바꿔야 되겠다. 사람이 유연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가는 고집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초보자분들이 왜 투자 관련돼서 공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실전으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우리 공부를 할 때 많이 보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듣고 누구 거 들으면 좋고 막 블로그 글 같은 것도 막 보고 책 같은 거 보고 강의도 들으면 다 좋거든요. 다 네. 좋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인 거죠, 요새는. 다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저 사람 지금 네, 맞네요. 지금 뭐 상호주택 하니까 저기 맞는 것 같고, 지금 일기 재개발 재건축 저기 맞는 것 같고, 누구는 지방이 끝났다 그러는데 누구는 지방 하라 그러고, 누구는 1억 이하 하라는데 누구는 또 1억 이하 하지 마라 그러고. 맞아요.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건 좋아요. 여기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근데 정해야 돼요, 한 명. 네. 한두 명, 롤모델, 내 네. 상향과 성향에 맞는 분을 정하셔가지고, 물론 검증된 사람이어야 돼요. 막 그 사람이 예전에 블로그로 시작했다면 예전 첫 글부터 한번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네. 살았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첫 영상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거죠. 그다음에 책이 있다면 책에 본인들 보는 스토리 보통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읽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검증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중에 검증된 사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성향과 내 상향에 나는 저 사람 투자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추후에는.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모를지언정 만나려고 노력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오늘 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많이 보시라. 대신에 정하셔야 된다. 내가 누구 롤모델을 정할 것인가. 네. 그래야지만 혼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도 꼭 저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간 그래서 세이브하는 게 그래도 낫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돼가지고 1년 뒤에 2년 뒤에 열심히 카페 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시고 스터디 하는 분들 1, 2년 뒤에 투자를 했냐 물어보면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게 네.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공부를 1년, 2년 할 그게 아니에요. 이 막 맞아요. 빡시게 6개월 안에 해놓고 딱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좀 딱 한두 명 정하셔가지고 내게 맞는 분과 그분께 이제 어떻게 하셔든지 뭐 밥을 사시든지 술을 사시든지 해서 그분의 노하우를 좀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도 내 것화 해가지고 네.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썸네일 나오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나의 롤모델을 찾아 복사해라. 뭐 이렇게. 좋아요. 네. 나의 롤모델을 찾아 땡땡해라. 그렇게. 땡땡해라. 그래야지 좋네요. 알면 재미없으니까. 네네네. 땡땡해라.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네. 용기 내서 신청하세요. 네, 신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편한 시간에 저희가 맞춰가지고 저도 뭐 일을 하고 다들 일을 하시니까 서로 좋은 시간에 맞춰서 네. 제가 거기 가도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편하게 술 한잔 먹으면서 아니 술 못 하셔도 돼요. 음료수 먹어도 되니까 관련돼서 편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방송할 수 있는 다음 또 신청 메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